정권 방송 이런 거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우직하게 시간하고 복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대까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2026년도 증시가 굉장히 화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자산들도 대단히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른다고 표현 안 했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여러분 1%까지 여러분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은 죽어나겠죠. 왜 죽어나느냐. 4% 금리를 예상해 가지고 미국의 200억 달러를 여러분들 한국의 4,30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미 국채의 4.1% 정도를 이런 운용하게 되면 170억 불이 나오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해 가지고 2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1%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1%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는 굉장히 좀 당황한 겁니다. 200억 불 이상 정도 200억 불 가운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억 불 이상 정도를 채로 조달해야 되는 겁니다. 2%대까지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1%대로 낮추는 겁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공급 중시 경제학인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인플레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실물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금리 낮추면 당장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이 줄어드니까. 어마어마한 뉴스인 겁니다 이게. 코베시 레트가 비교적 여러분들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건데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의 필수 조건으로 금리 인하를 내걸었으며 현재 1%대 금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2.1% 정도 예상했는데 2.16% 정도 예상했는데 1%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최신 뉴스인 겁니다. 금리를 낮출 거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동의하고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 예고로 인해서 2026년은 매우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여러분들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춰지면서 위험 자산뿐만 아니고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막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지금 미 연준 차기 의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는 겁니다.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될 거라는 거죠. 돈이 억수로 풀리겠죠. 저는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자소니 씨가 이야기하는데 트레이드 웨일이라는 분이 여러분 자산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처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코베시 레타의 편집자가 당신이 바로 맞췄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시장과 싸우려 하거나 시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에 이런 중간선거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 연준 의장의 최고 여러분들 목표를 1%대 금리까지 낮추는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예. 아무도 금리에 이런 프레드 크루그란 좀 천재적인 사업가 아무도 금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불과 몇 달 이후에 연준의 독립성은 끝납니다. 금리는 제로를 향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수익률을 향한 헝거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4% 미 국채 금리 4%에 안주해가 여러분들 이자 따박따박 먹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가 여러분들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려올 거란 겁니다. 리스크 온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연준의 차기 의장 물망을 오른 사람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양복도 넥타이도 안 맨 겁니다. 블랙록의 CIO입니다. 이름은 릭 라이더입니다. 여러분 이분 보고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분 보고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분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사람이 좀 터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터프한 거였구나. 저는 사람 인상을 항상 보거든요. 굉장히 터프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와튼 스쿨을 나왔네요. 어마어마하게 터프한 사람입니다. 터프한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뭐 시장은 여러분 지금 금값이 이런 온스당 110달러를 치고 이번 달 한 달만 하더라도 54%가 오른 겁니다. 온 야단입니다. 은값이 여러분들 그냥 미친 짓에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금이 35조 불, 은이 6조 불, 비트코인 여러분들 1조 6천억 불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미국의 달러와 여러분 가치도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13개월 동안 은이 270% 오른 동안 이러면 비트코인은 11% 떨어진 겁니다. 그죠? 금의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서는 5,100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뭔가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값, 은값들이 막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87,000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베팅했던 사람, 롱 포지션 오를 거라고 여러분들 했던 사람들이 거래가 청산이 많이 됐네요. 60분 만에 1억 7천만 불 정도 청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이건 다른 시간대입니다. 88,000불로 떨어졌을 때 6천만 불이 여러분들 30분 만에 다 청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지는 뭔가 하니까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고 미연준 의장을 제가 봤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터프한 인물을 뽑은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연준 의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인선했던 인물들 몇 명보다도 훨씬 더 터프한 사람을 여러분들 고른 겁니다. 시장은 돈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금값 은값이 막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1%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죽을 쓰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대한 부의 이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스트림 서비스도 전부 다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40대 50대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선호도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인구 구성비 변화가 정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특정 자산의 선호도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래프를 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아마 그때 미국의 아틀란타 미 연준 아틀란타에서 여러분들 발표한 보고서를 한 분이 소개했을 겁니다. 자, 베이비 부모 세대가 62세부터 80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이런 전체 자산의 글로벌 자산의 78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49.4%.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이게 정년화 상속으로 상당 부분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78조 3천억 불. 그다음에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나이가 더 드신 분이 사일런트 세대.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는 78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밀레니엄 세대는 14조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거대한 부의 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정렬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포함이 되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자산의 49%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30에 35세입니다. 인구 비중은 22%고 지금 자산 비중은 9%죠. 그다음에 X세대는 46세부터 61세입니다. 인구 비중은 19%고 자산 비중은 30.2%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상당 부분 밀레니엄 세대하고 X세대로 이전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X세대하고 밀레니엄 세대가 어떤 자산을 더 원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산 수요가 달라지겠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자산 선호도가 크게 다르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이전 세대인 베이비 부모와는 확연히 다른 자산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대한 부의 이전과 맞물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산 선호도는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 채권 수요가 많았습니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채권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금을 좋아했습니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일부는 순화지만 일부는 금 대신에 디지털 금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36에서 62%가 투자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디지털 상품 이런 건 대세 같아요. 그다음 이제 테크 주식에 대한 수요도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훨씬 더 디지털 자산과 훨씬 더 고성장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 판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밀레니엄 세대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통적 주식과 채권마저는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부동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선택하거나 물리적 금 대신에 전송이 쉬운 디지털 자산에 불을 담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다음 이제 X세대는 중간 정도겠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산도 상품이니까 상품에 대한 세대별 선호도가 다른 겁니다. 어차피 이제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돈을 물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젊은 층의 72%가 전통적 주식 채권만으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산이 채권 시장에 대거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10년 내 상속될 약 84조 달러 가운데 20조 달러가 가상시장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세대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착됨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젊은 세대의 약 73%가 장기 투자주로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분산되고
디지털화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인구 부성비가 밀레니엄과 J세대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은 부모로부터 분리받은 상속자산들이 중앙집권적인 물리적 자산 채권 부동산 실물금에서 분산화되고 디지털화된 자산 비트코인 테크 주식 AI 테마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읽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향후 10년이 부가 이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가장 특별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거대한 부가 이전되는 10년 동안 총 38조 달러가 다음 세대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 붐과 그 이전 세대가 축적한 부 가운데 14조에서 16조 달러가 10년 내에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뭘 더 원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그러면 그곳이 시장이 커질 테니까. 상속받은 자금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재분배되면서 매일 2천만 달러에서 2,800달러 규모의 새로운 매수 압력 수요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 가장 이제 인기를 끄는 것이 STRC 스트레치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그런 채권형 상품입니다. 11%의 연 배당률을 12개월 나눠 가지고 매월 15일 날 월 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거는 상품을 여러분들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 자, 이 보시죠.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이란 것은 비트코인이란 기초자산의 옵션 채권 파생 상품들을 결합해서 투자자의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방송에서 자주 다룬 STRC는 은퇴자들이 필요한 배당소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변동성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STRC라는 상품의 변동성은 7%입니다. 그럼 S&P 500의 여러분들 SPY가 변동성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성이 없는 원금이 거의 보존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거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 여러분들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STRC 여러 번 다뤘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사가 내놓은 구조화된 배당 상품입니다.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제거하고 월 배당을 받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주당 100달러고 상품이 100달러 주변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매달 배당을 주는 채권형 연구 우선주입니다. 담보는 비트코인을 5배만큼 여러분들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상품입니다. 그죠? 비트코인이란 튼튼한 담보를 바탕으로 연 9에서 11% 수준의 높은 배당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 이런 CD 3, 4%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권해 가지고 이 상품 사시면은 좋을 겁니다. 이런 상품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은 이제 보통주죠. 보통 주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은.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변동성이 무진장 큽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40%면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이런 변동성은 6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좀 떨리는 주식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하이 베타 주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이 비트코인 채택의 다음 단계를 견인하게 되고 이들의 유통에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주식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이 출시한 IBIT하고 MSTR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유통되는 일종의 플랫폼 기초 그 인프라가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 MSTR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IBIT를 주식을 살 수도 있고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한국도 IBIT 이런 주식 사도록 해줘야 되고 한국 기업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주식들인 겁니다. 플랫폼 주식들. 댄 힐러리라는 이런 이 분야에 좀 조예가 깊은 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여러분들 잘 이야기했네요. 이제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 시장이 비트코인 채택의 다음 단계로 견인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기관의 신뢰를 받는 플랫폼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는 상품들이 IBIT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보통 주식인 겁니다. IBIT는 비트코인과 1:1 대응입니다. MSTR은 비트코인과 1:2 대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배 오를 때 1.25배에서 2.5배까지 여러분들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STRC가 오늘 0.7%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살려고 하면 좀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나중에 팔고 나올 때도 $100 팔 수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기를 원하고 이 두 주체 블랙록의 IBIT 주식과 MSTR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주식을 대신한 그런 주식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배적인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에서는 블랙록의 IBIT라는 ETF가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MSTR라는 그런 상품이 이 두 자리를 대신한 곳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배적인 자리를 굳힌 것 같아요. 이 두 개 주식이. IBIT는 미국에서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르게 현물을 사야겠죠. 업비트나 이런 데서. 여기에 덧붙여 MSTR 옵션에 대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수요는 MSTR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고 안 삽니다. 지금 MSTR 주식을. 주가가 160불대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나 MSTR 주식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가 유동성과 상대를 믿을 수 있는가 신뢰입니다. 블랙록이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MSTR이란 독보적인 선례는 이 시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이 금융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힌 겁니다. 한국도 사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국도 사게 하면은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걸 막아가지고 그리고 한국도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 만들면 허락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건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질 테니까 그럼 더 많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현물 ETF 현물을 사고 그다음에 더 공격적인 분들은 MSTR 주식을 좀 투자를 하면 되겠죠. 향후 20년 이내에 베이비 부머 세대로부터 약 84조 달러의 상속 예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세대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1%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14% 정도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니까 저 세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1%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은
14%를 투자하는 거죠. 젊은 투자자들은 상속받은 부의 14%를 암호화폐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3천억 불 정도가 시장에 유입된 걸 봅니다. 여기 이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방송에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젊은 세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로스 IRL 등을 통해서 상속받은 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대대손손 물려주는 비트코인 왕조를 구축하려 합니다. 일본이 암호화폐 ETF를 2028년에 소개하네요. 더 서둘러야 되는 거죠. 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퇴직 계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람들은 대개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은 1년에 한 6,000불에서 8,000불 정도 불입할 수 있는 은퇴 계좌, 연금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IRA죠. IRA. 로스 IRA하고 클래식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로스 IRA를 활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팔 때 세금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만일에 블랙록에 비트코인 IBIT를 사놨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자산이 10배, 20배, 30배 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20% 정도 여러분 양도 차익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RA 계정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세금을 안 내니까 여러분 재산 증식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IRA 계정에다 여러분들 뭘 사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 ETF를 사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를 사면 비트코인 ETF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나중에 비싸더라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IRA 계정을 그냥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유산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10년 안에 전부 다 여러분들 매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로스 IRA 계정을 통해서 상속받은 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대대손손 물려주는 비트코인 왕조를 구축하려 합니다. 얼마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인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여러분한테 사십시오 이렇게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기는 힘들죠. 근데 기관들이 많이 사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이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대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장이 뭐 어떻게 대세가 되겠습니까? 자본 생산성이 낮은데 자본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쏙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제가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장 성장률하고 이런 그다음 미국 시장 성장률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본인의 선입견을 갖고 계속해서 고집을 하기보다도 새로운 정보나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발전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이 시장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은 대세가 될 수가 없죠. 미국 시장을 한번 접속한 사람들은 다시는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찰칵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이전의 것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시장인 거죠. 자, 다음 여름 금은 가격이 올라가죠. 야단 법석들입니다. 금은 광란의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실한 분 조 버넷 이분 제가 별명을 가장 성실한 전문가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조 버넷이 스트라이버사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비트코인 보유회사에서 순위가 꽤 높은 한 3, 4위가 될 겁니다. 여기 조 버넷 씨가 여기
예, 이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에 소개했죠.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시작됐다. 핵심 메시지는 지능이 공짜인 시대가 됐다는 거죠. AI 혁명 때문에 수도 꼭지를 털면 나오는 것처럼 지능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격이 다 하락할 것이고 금조차도 AI 혁명을 인해 가지고 금을 탐색하거나 탐사하거나 재련하거나 그다음 금을 채굴하는 과정들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해서 금 공급도 늘어나고 은 공급도 늘어나고 전부가 다 늘어날 거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글을 발표한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조 버넷 성실한 전문가는 오래간만에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니까 뭐 금 하는데 금도 결국 AI 혁명으로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지난 100년 동안 공급량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 한 2% 정도로. 반면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뭔가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넷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닌데 비트코인과 금의 공급과 가치 비교. 금의 문제점은 인간의 창의성이 새로운 채굴 방법을 찾아냄에 따라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값은 한동안 거품처럼 오를 수 있지만 결국 경제적 현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금의 총시가 총액은 비트코인의 20배나 됩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동등한 가치가 되면 2036년 정도죠. 금과 비트코인이 1:1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17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사적으로 디지털 시장은 아날로그 시장보다 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로 간다 이야기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죠? 비디오를 봤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까? 전부가 디지털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금 쓰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디지털 시장은 아날로그 시장보다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 금 시가총액이 20배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3,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디지털화란 대세가 된다 이야기죠. 대세가. 이런 이제 직관이나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전문가께서. 비트코인은 현재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나 하락장의 바닥이었습니다. 2018년, 2014년, 2011년 하락장 때 몇 개월간 여러분들 곤두박질 친 겁니다. 비트코인이 12개월 동안 금, 은,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급격한 가격 재조정을 보였습니다. 2011년대 1467% 오르고 2013년대 5870% 오르고 2017년 1338% 오르고 2020년 302% 오른 거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보고 이것 보고 이런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030년 지금부터 5년이 지나면은 세상은 완전히 재조정되어 있을 것이 바로 decent probability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가능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겠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5년만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볼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가 출시한 챗봇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져가기 전에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노아 웹스터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2100만 개의 블록마다 세상은 법정 앞의 기준으로 비싸지만 모든 자산 가격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하면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지능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싸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작년하고 여러분 올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 때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수익을 올리려면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산은 변동성과 수익 고수익률이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기술주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겁니다. 변동성을 참아낼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MSTR이 62%, 비트코인이 여러분 40%, 나스닥 추종 QQQ가 15%, S&P 500을 추종한 SPI가 11%, 채권이 10%, 자주 소개했던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한 연구 우선주인 STRC가 7%, 7%의 배당이 11% 정도 주어지니까 대단히 괜찮은 상품인 거죠. 변동성을 고수익은 변동성에 대한 보상인 거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높지 않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변동성 이름도 50%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어제 좋은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몇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매일 자산 가치가 0.09% 상승하는 거죠. 연간 33%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 성장성인 거죠.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지만 한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은 매일 110달러 정도를 버는 거죠. 평균적으로. 1년에 여름 4만 달러 정도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어제 데이비드란 분이 쓰신 글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균선 오렌지석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은 여러분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평균선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내용을 한 장으로 여러분들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게 되면은 매일 0.09% 상승하는 겁니다. 1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 14만 8,500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매월은 2.75%, 그럼 3,350불, 그럼 원화로 매월 452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한 개 여러분들 가지는 데 성공하게 되면은 매달 안 팔고 기다리면 자산 가치가 452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연간은 33% 성장하는 거니까 5,427만 원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스티브 한크라는 분은 잔 홉킨스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그 원자재 시장의 전문가인데 이 교수분은 고집을 안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비트코인 계열의 총대장하고 같은 분입니다. 스티브 한크.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금값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작해 48% 올랐고 비트코인은 21.6%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는 어려워지겠지만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자립할 수 있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삶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데 여기서는 단기 투자를 절대 권하지 않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고 장기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ETF는 이런 ETF고 비트코인은 이런 BTC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각이 짧습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여러분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죠.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런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MSTR을 투자하고 MSTR을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길이가 이러면 굉장히 5년 10년 단위로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low time preference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낮은 시간 선호도가 생기는 겁니다. 낮은 시간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자기 삶을 대하는 거나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화학적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여러분 사고 팔고 하던 사람이 비트코인에 몰입해서 이런 비트코인을 종목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주식도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사물도 길게 보고 나라도 길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사기질을 왜 합니까? 조작을 왜 합니까? 앞만 보니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교수님이 고작 생각하는 것이 2025년 8월 19일부터 두 개 자산에 대한 차이인 겁니다. 예? 여기 마이클 세리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4년이나 4년 이상 정도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금 성가보다 나았습니다. 4년 정도만 가진 사람들은 금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관계없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성과가 더 나았다는 거죠. 히스토리컬리 비트코인이 아웃퍼폼했다는 골드보다 4년 이상 가지게 되면은 4년 이상 가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44%, 금 ETF는 17%, 나스닥은 17%, 그다음 여기 뭐죠? S&P 500은 15%. 길게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4년 이상의 모든 보유기간 동안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길게 보게 길게.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0.2주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이게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담 리빙스톤 이분은 누군가 하냐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가장 성실한 전문가도 여러분이 소개해드렸고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도 소개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생일날 내 할머니는 제게 $5를 주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5면은 지금 이제 맥치킨 1개 정도입니다. 만일 내 할머니가 2011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은 저는 4개 도시하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소유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투자 종목과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할머니와 여러분들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는 거 아니까 투자 종목과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이란 거. 결정적이라는 거죠. 맥치킨을 사서 먹어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종목과 대상을 선택하는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왜 소개합니까?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머니께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생일 카드에 5달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돈을 모은 가치는 현재 맥치킨 한 개 값에 불과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2011년에 비트코인을 사셨더라면 지금 4개의 카운티, 군과 헬리콥터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 종목의 선택이 결정적이고 그 부분에 제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이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방송 보는데 투자 방송된 진짜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자기 주장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같은 이야기를 10년 후에 손자들한테 우리가 들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을 조금씩 샀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비트코인을 안 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20년 지나고 나면은 더더욱 손자 손녀들이 물을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때 왜 비트코인 여러분들 그때 개당 기름 8만 불밖에 안 됐는데 왜 그때 안 샀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리빙스톤 씨가 하는 겁니다. 그냥 아쉬움만 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이런 일어날 일인 겁니다. 이 젊은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때 여러분들 그냥 5달러 주는 대신에 비트코인 샀으면은 지금 4개의 여러분들 군하고 헬리콥터 타고 다녔을 건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방송을 내가 방송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지하게 들으셔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까지 여러분이 다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잡담하면 여러분들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잡담하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 손자에게 여러분들 지금 용돈을 준다.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면 손자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할아버지 시각이 얼마나 여러분 길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애들 몫으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1월 25일 날 2932개의 이런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럼 2932개를 샀다는 것은 2100만 개 가운데서 2932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장에서. 왜 안 팔 거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스트레치들은 비트코인을 9만 61불 가격에 총 2932개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71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2932개가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뭐.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로빈 세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전과 그대인 것을 보면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될까. 조금 전에 이런 검사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부가 탈세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단기적인 사고방식을 처벌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여러분들 그런 이런 종의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사고방식을 처벌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중요합니다. 분산. 지나친 분산 좋지 않습니다. 분산 중요합니다. 지나친 분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SPY, VOO
이렇게 이러면 S&P 500에 왜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00개 기업이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절반으로 줄이면은 SCHG가 260개니 그것도 많다고 보죠. 지나친 분산은 변동성을 낮추지만 수익률도 함께 낮추죠. 이게 확실한 자산이다 생각하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이 자산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러면 한 10%만 하는 거고, 야, 이건 공부해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면 조금 더 하는 거죠. 그치?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자 상태 4달 연속으로 적자 상태에는 거의 2021년에 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2022년조차도 2022년에 그게 시장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나 장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오르든 내리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브라이언 블룩셔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 MSTR 주식 조금만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말고 스몰 바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왜냐하면 2월 5일 날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71만 개를 산 거죠. 이 늘어나는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주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나쁘는데도 보통주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MSTR 주식이 말이 아니거든요. 150불 160불 대라는 건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MSTR 주식을 발행을 많이 해 가지고 2억 5,700만 불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은 여러분 돈을 여기 ATM이라는 것이 at the market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특정 용도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린 거죠. 주식수 늘려가지고 2,932개를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가운데 97%는 보통주를 발행한 겁니다. 주식수를 늘렸으니까 주식이 희석될 거 아닙니까? 다일루션 될 거 아닙니까? 우선주는 조금만 발행하고 그게 사람들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주가가 지금 빠져가지고 2월 5일 날이 아마 MSTR이 4분기 성과 발표가 있는 날 같아요. 성과. 분기별 성과 발표.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 260불까지 160불까지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생야단인데 이때 여러분 2억 5,700만 불어치 주식을 발행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깊은 뜻을 마이클 셀러 깊은 뜻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사기꾼인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 날 2,932개를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골드러시라 보는데 사기꾼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 사기꾼이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이전 MSTR 골드러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골드러시라고 쓰죠.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디지털 건강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거를 가능성을 보고 이분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부를 만들어낸 거죠. 아주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매력적인 주식인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구 보고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힘들고 저는 좀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인 MSTR도 투자하고 그렇게 이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보시면은 기업들의 매입이 폭주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0.64%인데 기업들이 계속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최악의 자산입니다. 수익률이 이런 마이너스 6.4%, 변동성이 42.1%, 최악의 자산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 수익률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마이너스 6.4%입니다. 변동성 41.1%. 1등은 은입니다. 144%. 2등은 저런 금입니다. 63%. 1년입니다. 1년. 1년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회사들은 계속 사모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회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월 회사들의 보유량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회사들의 보유량이. 회사들이 여러분들 보유량을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를 그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죠. 상장회사들이 2025년도에 마이너스 6.4%의 수익률에 불구하고 49만 개를 산 겁니다. 49만 개. 상장기업들은 2025년에 마이너스 6.4%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49만 개를 산 겁니다. 회사들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도 정보력이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업의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에 따르기보다도 계획적이고 금융 조달이 가능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인데도 기업들이 사는 겁니다. 49만 개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매달 늘어나는 겁니다. 매달.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클 세일러가 올린 걸 보면은 MSTR이 이런 기대 수익률을 매년 63%를 보는데 좀 과하다 이렇게 보지만 대략 45%에서 63%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순자산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른데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가 63%를 보는 겁니다. 63%.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지금 방송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면 변동성이 11%인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40%고 MSTR에 투자하면 62%니까 그게 변동성이 무진장 큰 겁니다. 그게 최악의 자산인 겁니다. 최악의 자산인데 이 스테판 박사가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 탄생 일수의 4승입니다. 4승인데 2025년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3배 정도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자료를 이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시간의 4승만큼 증가하는데 2025년만 떼가 보면 3배 정도 폭등한 겁니다. 바보들이 아닌데 상장기업들이. 기존 60만 개의 상장기업 재무제표 기반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50만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은 비트코인의 연령을 T라고 할 때 T의 4승으로 성장해온 최근의 역사적 추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업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의 보유량 성장 공식인 T4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의 매수세는
그 기대를 3배나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강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냥 결심만 가지지 않고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지식을 가져야 변동성을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자산인 겁니다. 지식을 갖지 못하면은 변동성을 견뎌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제 매수 수요가 물리적 성장 한계를 뛰어넘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정보가 뛰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2025년에 평균 성장 속도의 3배 정도를 더 산 겁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왜 더 미친 듯이 살까?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서 팔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6.4%라는 가격 하락률이 저점 매수 기회로 본 겁니다. 항상 우리한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분이 스테판 박사죠. 보시면은 여기 또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긴 논문을 쓴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단순한 투기적 사이클이 아닌 물리적 성장 법칙, 맥법칙, 메인 엔진, 반복되는 파동 구조, 로그 주기성, 보조 엔진, 보조 엔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쌀 때 여유가 있으면 조금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실제로 여러분들 다른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방송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탐구심,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는 공병호 TV의 투자 섹션입니다. 제 바람은 나라가 무척 어려워질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방송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함께 한 주나 2주 그리고 1년 정도 함께 하신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가격이 여러분들 8만 불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마음 상태 어떤 거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연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좋은 결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고 buy, hold and forget입니다. buy, hold and forget.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메타나 테슬라나 브로드캄이나 이런 주식들하고 달리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화폐제도, 세계사, 재무학, 경제학, 역사학, 거시경제, 미국 연준의 정책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까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고 시간의 길이가 낮은 투자 선호도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세대까지 이런 시간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종류의 투자에도 얻을 수 없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인 겁니다. 모든 이런 투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메타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가 분기 단위로 바뀝니다.
분기 단위로. 구글, 여러분 구글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사고 회로가 분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여러분들 성과가 좋으면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부분의 정권 방송이 뭘 다루냐, 예, 다음 분기에 성과가 어떻게 좋아지고 뭐 A 이런 매출 부분이 능을할 테니까 사십시오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쇼텀 그냥 파충류 뇌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계열의 여러분들 투자 종목을 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간의 길이가 5년 3년도 아닙니다. 10년 15년, 예, 때로는 세대로 연결되는 거죠. 다음 세대 이 정도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죠. 야,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변동성이 심할까, 왜 이 자산은 사람들이 한번 갖게 되면 더 갖고 싶을까, 이 자산에 수반되는 위험은 없을까, 왜 사람들은 비난할까, 왜 잔 홉킨스 교수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여러분들 떨어질 때 고사만 지내는 발언을 할까, 이걸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은 경제학 박사, 그렇게 거시경제, 화폐경제 이런 것만 알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만물 박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 지식도 굉장히 여러분들 강해졌지 않습니까? 엔트로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다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재미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카지노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춤도 추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재미를 이렇게 이러면 싸게 주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재미는 전부 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술을 마셔야 되고 그다음 무슨 뭡니까 카지노를 해야 되고 무슨 스포츠 게임을 봐야 되고 하는 게 다 돈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투자를 하고, 예,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즐거운 겁니다. 즐겁고 깊고. 왜 옛날에 이런 것을 몰랐을까? 화폐 가치는 매년 왜 7에서 9% 정도가 내려갈까? 현재 이런 화폐 가치, 화폐 법정 시스템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까. 그러면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면 매년 5% 이상 정도의 마이너스 그냥 자기 자산을 날리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유식해지고 시간의 길이가 여러분 길어지게 되면은 가족 관계도 굉장히 여러분들 평화롭게 볼 겁니다.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여러분들 악화가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이 뭡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 더 큰 게 뭡니까 부자가 될 거 아니냐.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뭐 길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은 야 이게 진짜 맥법칙이 여러분들 이렇게 실현이 되구나. 3년 4년 5년 정도 되면 자산이 1년에 한 30% 40% 올라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리로 여러분들 구를 테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나는 여러분들 일이 없는 겁니다. 지겨울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1년에 365일을 제가 방송하지만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심오한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용어약함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미국의 반도체나 기술주나 그다음에 여러분 S&P 500이나 미국의 나스닥 100과 같은 그런 부분의 고성장주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베이스 캠프를 까는 거죠. 자기 자산의 70에서 90% 정도를 거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쪽을 원하면은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섹터에 주력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변동성을 낮추고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S&P 500 섹터 그리고 나스닥 100 섹터를 골고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비대칭적
베팅, 리스크는 좀 작고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비트코인이나 MSTR 주식 같은 부분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은 5년 플러스입니다. 5년 이상. 길면 길수록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분기별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이 주식이 여러분 떨어질까 말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돈 생기면은 봉급받아서 여러분들 생활비 쓰고 좀 남으면은 투자하고 또 다음 달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은 그냥 알아서 이러면 돈이 그냥 복리하고 시간이 합쳐져 가지고 불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방송 많이 보지 마시고 다 덧없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어느 주식이 뜰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